제가 초보자들은 빌라 아파트부터 투자하는 거라고 얘기를 했었는데, 여러분들이 경매 물건을 보시다 보면 근생 빌라가 가는 것들을 많이 보시게 될 거예요. 이 근생 빌라, 이게 뭐냐면 빌라는 원래 주택이지만 주택이 아닌 근린생활시설, 사무소로 들어가 있는 그런 빌라들이 있습니다. 그 용도 자체가 주택으로 되어 있지 않는 것들이죠. 그럼 이 근생 빌라들은 왜 나오게 되고, 이런 것들을 낙찰 받으면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, 일반적으로 빌라는 4개층, 4층까지만 지을 수 있습니다. 4층까지만 지을 수 있는데,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짓는 빌라들은 어때요? 전부 필로티 구조로 되어 있고 2, 3, 4, 5층을 짓게 되는데, 이 빌라를 지을 때는 주차장 대수에 대한 의무가 있는데, 이게 60제곱미터당 0.8대, 이게 기준이에요. 그러면 보통 일반적으로 4개 층을 지었을 때 양쪽에 2개씩 짓는다면 8대 보통 주차 공간들을 많이 확보하게 되는데, 그러다 보니까 이 면적 자체 60제곱미터면 일반적으로 아파트 20평형대가 59제곱미터입니다. 그래서 60제곱미터당 0.8대가 주차 의무 대수입니다. 그런데 이거를 근생으로 빼면 어떻게 되느냐? 근생 같은 경우에는 132제곱미터당 한 대예요. 그러다 보니까 근생으로 빼게 되면 그만큼 어때요? 주차장을 확보해야 되는 그 대수를 줄일 수가 있는 겁니다. 그래서 일반적으로 빌라 같은 경우는 4개층까지 지을 수 있다 보니까 여기에다가 어떻게 하느냐? 1개층은 2개층을 더 짓는 거죠. 이런 식으로. 자, 그러면 4개층 이상이 넘어가 버리면 빌라가 아니라 보니까 2개층 같은 경우에는 2층, 3층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근생으로 빼는 겁니다. 그래서 근생으로 빼면 여기에는 주차장 대수는 어때요? 주택으로 했을 때 빌라 같은 경우는 60제곱미터당 0.8대지만 얘네는 132제곱미터당 한 대다 보니까 주차장 대수를 더 확보를 할 수 있는 거죠. 그래서 이거를 근생으로 뺀 다음에 허가를 받고 나서 나중에 여기를 다시 주택으로 개조를 하는 겁니다. 자, 이건 다 이제 주차장 대수 때문에 그런 건데, 그래서 옛날에는 이런 근생으로 빠져있는 빌라 같은 경우에는 분양을 할 때도 분양가를 위에 있는 빌라들보다는 분양가를 500만원에서 1000만원 정도 싸게 이렇게 분양을 하는 경우가 많았어요. 그리고 옛날에는 5년간만 이행강제금이 부과가 됐었는데, 그래서 옛날에 업자들이 팔 때 그 벌금에 대해서도 이행강제금을 미리 매수자한테 줘버리고 파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. 근데 이게 현재는 법이 바뀌었습니다. 이게 어떻게 바뀌었냐면 2019년도 4월 23일부터 바뀌었어요. 이제는 원상 회복을 할 때까지는 무조건 계속 부과가 됩니다. 원상 회복할 때까지 무조건 부과가 되기 때문에 이행강제금이 계속 나온다는 얘기죠. 그리고 이제는 이 벌금에 대해서, 이행강제금에 대해서도 금액을 더 세게 간다라고 얘기를 했어요. 그러면 문제는 또 이행강제금도 이행강제금이지만 이런 근생빌라를 매수하신 분들 이거 하나만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주택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비과세에 대한 혜택도 받을 수가 없어요.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. 그래서 이러한 근생빌라들이 상당히 또 경매가 나오는데, 이런 근생빌라들도 결국 요즘에는 매도가 안 되다 보니까 업자들이 여기에다 어떻게 하느냐? 또 전세를 놓는 거죠. 매매가에 근접하는 또는 매매가에 초과하는 전세를 놔버려요. 그리고 나서 또 경매가 넘어가. 그럼 여기에 들어오는 임차인들은 아무리 선순위 임차인이지만 근생빌라이기 때문에 그 가치가 굉장히 낮습니다. 경매 절차에서 낙찰이 되느냐? 당연히 안 되죠. 이런 것들은 계속 낙찰이 안 되고 네버 엔딩으로 계속 가는 상황이 나와요. 그래서 여러분들은 근생 빌라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것도 매수해서도 안 되고 낙찰 받아도 안 된다는 거. 그래서 이런 빌라들은 피하시기 바랍니다.